예, 우리 은지호 박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은지호 박사님 평소에 스타일로 봐서 본인이 이런 주제를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문 생산하신 거예요, 이게? 신영 교수님 1년 글쎄, 그래도 그렇죠. 나 같으면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걸 잘해줬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내가 은 교수님께 은 박사님께 다른 거 하나 부탁을 드릴 일이 있는데 아주 하여간 재밌는 걸 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가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 토론하실 시간은 뭐 충분히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 10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지역 토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이병량 교수님이 원 교수님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교수님께서 우리 은지호 박사님 거 지적을 뭐 두 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학계 아주 그야말로 맹장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회관 재밌는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병량 교수님.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이병량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논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크게 큰 용기를 가지고 쓰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원수경 교수님께서 하신 문제 제기라든가 아니면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 말씀이 크진 않지만 만약에 이 논문을 이제 70% 완성은 됐는데 30% 더 완성시키시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논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같지 않은 분들이 읽으셨을 때 나올 것 같은 질문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문 제목이 이제 빅트루스에서 스몰 트루스로 갔다는 건데 행정학이 빅트루스를 추구한 적이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사실은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 이론에서 그 원 교수님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조직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빅트루스였을까 아니면 이제 작은 파편화된 진실을 가지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조금 다가가려고 하는 게 행정학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근본적인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빅트루스라는 게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행정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작은 파편화된 그런 진실들을 발견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빅트루스라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그 빅트루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스몰 트루스라는 건 또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득을 해주시면 읽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원 교수님의 문제의식의 대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실은 이 논문이 그 행정학보나 정책학보나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기존 연구 분석 논문입니다. 아주 큰 범주에서 말하는 기존에 10여 년간의 우리 연구 경향에 관한 그런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문인데 초점을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법론을 쓰고 있는 논문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을 한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포스트 모던적인 인식론, 방법론, 연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논문에서 교수님께서 2장에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지향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고 있지만 이런 지향이 연구 방법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많이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읽어가다 보면 분석해 놓으신 걸 보고 그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법론이라는 거는 비커밍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혹은 메이킹이라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구나. 또 맥락성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연구자보다는 연구 대상을 더 중심에 놓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가 행정학보라는 논문들을 살펴보고 이 논문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게 메이킹이라고 하셨지 우리 다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는 도구적인 사회 연구라고 한 기준은 뭐지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면 좀 대답이 곤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커밍 메이킹은 좀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지향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쉽게 노출되지만 가령 연구자가 어느 나라에서 학위를 받았다라던가 그게 다 맥락성의 전체를 설득을 하실 수 있지만 글을 통해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까. 그 다음에 연구자 중심, 연구 대상 중심, 이것도, 앞에 이야기했던 지향하고, 를 연결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이미 분석하셨지만 행정윤리나 행정사 연구가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한 70% 정도가 실제로는 실증주의에 기반했다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30% 정도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30%의 대부분을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념 연구, 특히 이제 행정 철학 윤리도 마찬가지고 행정사 연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개념 연구고 순수 이론 연구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법, 방식, 인식론 이런 거에 기반 안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연구가 아무리 많아져도 전부 다 개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방법론의 어떤 확대, 작은 진실의 확산 이런 거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학생들하고 올 봄에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2013년 행정학부 정책학부를 작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거 하고 작정하고 읽어보니까 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더군요. 근데 정책학부하고 행정학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학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패턴이 거의 유지가 되는데 14~15편 논문이 있다면 첫 번째 한 편이 이론 개념 논문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한 12~13편이 그 조직과 관련된 개량 논문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끝에 한두 편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시오리를 바탕으로 한 사례보다 한두 편 있고 이게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데 정책학부는 정책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훨씬 더 행정학부보다는 좀 구성주의적인 이런 접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거 사례 연구도 많고 좀 다른 방법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굉장히 큰 일이지만 행정학부하고 정책학부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연구 경향 분석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수님 거의 모든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다면 해봅니다. 저도 비록 개량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행정학의 위기,
행정학 연구의 위기라는 게 있다면 이게 연구의 경향이 이래서 그런 건지 그런 연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런 연구조차 다양성을 못 가져서 그런 건지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행정윤리 철학 연구나 행정사 연구가 분야가 독특하다는 이유로 좋은 것인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 다 개념 연구고 어떤 학자는 어떤 이야기 했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연구라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거는 또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연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연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라던가 논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병렬 교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언제 이거 받으셨어요? 네? 논문 언제 받으셨어요? 한 일주일. 일주일이면 뭐 시간은 좀 됐네. 예, 근데 하여간 뭐 꼼꼼히 읽으시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뭡니까 행정문제나 정책학회고나 정책학회고 이런 걸 가지고 클래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얘들하고요? 네, 대학원생 한 2-3명 하고 매주 같이 작정하고 그건 되게 네, 읽었습니다. 아니 뭐 하여간 뭐 정말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인데 대단한 것들 하셨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코멘트 고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연세대학교 한상일 교수님께서 어제 저 얘기 듣게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저 얘기 늦게 받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모르겠다. 뒷부분 좀 알겠지만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부탁합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있는 한상일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다시 받았고요. 어젯밤에 이제 열심히 읽었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정치학도 잘 모르고, 그리고 농경분석 같은 것도 더더욱 잘 모르는 주제라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 자료를 받고 나서는 이게 어떤 한편의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잘 정리된 수업 자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간단한 질문 같은 것들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공부가 논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임 박사님께서 잘 이렇게 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원수경 교수님의 분류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전형적인 행정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행정학부에 썼던 글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례 분석이 하나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조직을 분석하는 계량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딱 거기 전형적으로 들어가고 거기 구성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행정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농경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저는 이제 학습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서의 학습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농경 분석을 어떻게 이제 이어질 수 있나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은지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의문이 풀리긴 했는데 굳이 빅데이터 분석을 왜 농경 분석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분석의 구조와 빅데이터 분석에서 박사님께서 해주신 그런 분석이 이제 어떻게 연결돼서 그게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규멘테이션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유용성이라는 것이 유용성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이 이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도 그리고 연구 대상도 그 사람의 이제 입장이나 정향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집단에서 어떤 밸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제 좀 활용하신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캐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또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보여주신 그런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변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학습이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많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성찰도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논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어떻게 잘 조성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제 연구자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 속에서도 이 소통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어떤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논변으로 이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 확립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이제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사회적인 맥락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실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흘러오고 계신 선생님들 의견 받으시고 답해 주시고